수많은 대책으로 인해 너무 복잡해진 부동산 세법,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총정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네요. 예, 지금 뭐 연휴 동안 가족들과 좀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보내드릴 이제 강의 주제는요, 이제 좀 약간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숫자만 나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근데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만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굵직굵직한 대책들을 보면 파리 대책, 그 다음에 9.13 대책, 그 다음에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법이 많이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기준일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예, 기준일에 따라 틀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내가 알아야지 그만큼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소득세를 보면요, 종합소득세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소득세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소득세가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입니다. 예, 양도소득세. 근데 내가 알아야지 무슨 절세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아주 쉽게 풀이했거든요. 이거를 좀 쉽게 풀이를 해드리는데 좀 빨리 끝낼 거예요. 딱 엑기스만 집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요. 최소한 이것 정도만은 아셔야 됩니다. 예. 숫자 나온다고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한번 봐야겠죠. 예, 비과세 요건은요, 이겁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세대가 국내에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요. 보유. 예, 보유인데, 보유에 여기에 실거래가 기준 9억까지가 이제 비과세죠. 실거래가 기준 9억까지. 이 두 조건이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국내에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준이 지역에 따라 지금 틀려집니다. 예. 지역에 따라 틀려지고 기준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지금 많이 강화가 됐냐. 여기에 2년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즉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파리 대책이 어떤 게 있냐면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왔죠? 예, 조정 대상 지역. 예, 여러분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하고 주변 지역, 서울 외곽, 서울의 수도권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분은 2017년 8월 이후죠. 취득하는 분은 2년 거주 요건이 지금 이제 생긴 겁니다. 2년 거주 요건이. 그러니까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그냥 지금도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즉 비규제 지역들은 그냥 2년만 보유하면 그냥 네가 1주택이면 2년 보유하면 비과세 줄게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파리 대책 이전의 계약권은 어떻게 되냐? 파리 대책 이전의 계약권은 파리 대책 이전에 만약에 계약을 하고 파리 대책 이후에 잔금을 쳤어요. 근데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계약한 거잖아요. 그럼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요, 2년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요. 이해되시죠? 예,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리 대책 이전 계약권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없으려면 온리 무주택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만. 예. 자, 그리고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8월 2일이 있고요. 여기 이전에 1주택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계약을 했어요. 파리 대책 이전에. 그럼 잔금은 이 이후에 친 겁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상태에서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요 주택에 대해서는, 새롭게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 개념이랑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시에는 원래 양도 차익은 80%가 원래 공제예요. 1세대 1주택자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1세대 1주택이 9억까지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9억까지가 비과세가 되는데 9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 최근에 특히나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건 먼저 양도의 차익에 대해서 먼저 그만큼 공제를 해주고 세금 계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 9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시에 양도 차익을 80% 공제를 하는데 그전에는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2018년 9.13 대책이 나오면서 여기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를 시키겠다. 얘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면서 이 기준일은 언제부터냐?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시키겠다. 그러니까 올해에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 갖고 있는데 고가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2년 거주만 하셨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주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내년에 또 바뀝니다. 내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냐? 내년에는. 자, 이거는 이번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을 더 추가시켰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올해는 2년 거주죠. 근데 내년부터는 거주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주기간별로 해마다 4%씩 올라가서 최대 10년이면 거주 10년 했으면 최대 40% 주고 그 다음에 보유 10년 이상이면 최대 40%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최대 80% 주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존은 연 8% 공제했는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연 4% 구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일은 언제부터냐? 내년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돼요. 요 개념 이해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해서 이건 9.13 대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주택자가 있어요. 뭐 2주택이라던가 3주택을 갖고 계신 다주택자가 있는데 그래서 3주택 하나 매도하고 그 다음에 2주택이 남지 않습니까? 또 2주택을 매도해서 1주택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요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그 전에 충족이 됐으면 그때부터 바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요건 아시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다주택자가 매도 시에 1주택자가 됨으로써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받는 겁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언제부터 적용이 돼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요것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좀 해놨거든요. 그림으로 지금은 만약에 A주택, B주택, C주택을 제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A주택을 3주택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내고 팔고 그 다음에 2주택 상황에서 B주택을 또 팔고요. 그 다음에 1주택이 됐는데 얘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얘만 비과세 요건만 충족만 됐으면 비과세를 줬거든요. 비과세를 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거죠. 지금 얘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더 보유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요게 바로 그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2년 더 보유해야 된다는 점.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요건이 또 강화가 됐죠. 어떻게 요건이 강화가 됐냐? 2018년 9.13 대책을 보면 자, 그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잖아요. 근데 그 요건 강화가 2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2년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시적 1가구 주택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3년의 기간이 있고 2년의 기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또 나오는데 또 1년의 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주택이 기존에는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단축이 됐다. 단 9.13 대책,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등기한과 계약한 거는 3년 종전규정을 따라간다. 예, 종전규정을 따라간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졸지 마십시오. 예. 자, 그래서 얘는 시행이 언제냐? 9.13 대책 발표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요게 이제 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만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조정 비조정이다. 그럼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3년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조정에서만. 예. 자,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요건 강화가 이번에 작년에 12.16 부동산 대책에 또 강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강화가 됐어요? 1년으로 강화됐어요. 일시적 1가구 주택이 3년이나 2년이죠. 3년이나 2년 내에 기준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인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 요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1년 이내 전입해줘야 돼요. 1년 이내. 예, 전입 요건이 또 생겼어요. 전입을 해줘야 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준일은 언제예요?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주택 취득분부터. 여기도 역시 이전에 계약한 분은 종전규정을 따라간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규정을.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게 있겠죠. 아, 새로운 한 학교에 전입하고 싶은데 여기에 임차인이 아직 만기가 안 됐어요. 예, 그거는 만기 때까지 연장은 됩니다. 만기 때까지. 예, 이것도 좀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3년, 2년, 1년으로 줄었다. 예, 기준일이 언제예요? 3년에서 2년으로 준 거는 2018년 9.13 대책. 그 다음에 2년에서 1년으로 준 거는 작년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취득분.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강화.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놓고 임대사업주택이 여러 주택이 있고요. 내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요. 예, 거주하는 주택이 있을 때는 예전에는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2년만 거주했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줬거든요. 예,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요 조항이 나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횟수가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최초 평생 1회로 지금 이제 평생 1회예요. 평생 1회. 예, 평생 1회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냐? 시행일이 2019년 2월 10일 날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를 했으면은 최초 1회 받고요. 만약에 이전에 내가 뭐 분양을 받거나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둘 다 비과세 평생 1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말이냐?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 내가 1주택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서 또 1주택이 됐어요. 이 시행령 개정 전에 계약을 하거나 매입한 분. 그래서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이 비과세가 평생 1회라서 얘밖에 못 받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요. 시행령 이전에 계약을 하고 시행령 이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기 때문에 얘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일자가 중요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개념이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1주택자가 되는데 그 1주택을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임대사업주택으로.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주 요건만 채우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냥.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거주 없이요. 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을 줬다라는 거죠. 임대 보유기간만 채우면. 예, 임대 보유기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임대 보유기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이후 어떻게 바뀌냐? 이게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유기간 채우고요. 그 다음에 거주 요건 2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래서 1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거주 못하니까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만 채우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막혔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새롭게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지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지 그거에 맞게
내 거 매도 타이밍이라던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중에 1세대 주택 양도소득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는 뭐 3년에서 2년 줄고 2년에서 1년 줄고 예, 이런 것들이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올해까지는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은 80% 공제지만 내년부터는 10년 거주 다 채워야 최대 80%가 적용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이제 좀 개념입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약간 뭐 숫자가 나오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 풀이해 드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면 제가 정말 설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예.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남은 연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